시장 안정 원한다면 시장을 맹신하지 마라. 신현송 경제학의 본질. 신현송 총재가 경제학자로서 주로 전공한 분야는 한 나라의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과 관련한 이슈다. 경제학적 방법론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점에서 글로벌 석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공 분야와 업적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갖춰야 할 이론적 기초는 누구보다 탄탄하다. 그가 연구한 분야를 살펴보면 하는 총재로서의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유추할 수 있다. 그의 학문 세계를 들여다본다. 학자로서 신 총재의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한 나라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금융과 외환위기를 겪을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보자. 베네수엘라는 한때 물가 상승률이 300만 %를 넘었다. 누가 봐도 경제 펀더멘털이 망가졌다. 이런 나라들은 외환위기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 반면 미국 경제는 경제 지표를 보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탄탄하다.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 값도 안정적이다. 투기 세력이 미국 통화인 달러를 공격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중간지대에 있다. 1997년 한국은 겉으로 볼 땐 별 문제가 없는 나라였다. 그런데 경제 펀더멘털에 이상 징후가 보이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빼고 원화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늘렸다. 외환은 바닥났고 한국은 투기 세력의 집단 공격 대상이 됐다. 이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한국은 결국 국가부도에 준하는 외환위기를 겪는다. 한국에 앞서 태국도 환투기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면서 바트와 가치가 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반면 인도,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의 경랑을 피해갔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어떤 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다른 나라는 피해가는 이유를 학문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모리스 옵스펠트 UC 버클리대 교수는 자기실현적 위기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이 현상을 설명했다. 환투기 세력이 특정한 나라가 위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공격하면 다른 투기 세력까지 가세해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이는 결국 한 나라를 외환위기에 빠뜨린다는 이론이다.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행동하느냐가 외환위기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라고 봤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전망을 스스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외환위기는 자기실현적이다.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그들의 설명은 학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 이론은 시장 참여자의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 나라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따라 외환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다양한 결론에 도달했다. 1990년대 옥스퍼드대 교수로 있었던 신 총재와 스티브 모리스,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 교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보다 치밀하게 점검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공적 정보와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사적 정보를 활용해 투자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성장률, 외환 보유고 등은 공적 정보이고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정보는 사적 정보다. 모든 정보는 투자 결정에 활용된다. 신 교수는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게임 이론이라는 분석 도구를 이용했다. 게임 이론은 각종 게임을 할 때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하고 내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 것을 분석하는 영역이다.